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업무위탁 수수료 보칙이라는 쪽이에요. 보칙이라는 쪽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단 업무위탁 쪽인데 일단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을 다 위탁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요. 주의할 점은 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실시하잖아요. 그러나 세 가지 교육 위탁은 오로지 누구만? 시도지사만 위탁한다.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이렇게 하세요. 시작.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첫 번째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학교가 추가됩니다. 여기는 두 군데만 있는데 시험은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지만 세 가지 교육의 업무 위탁은 오로지 시도지사만 한다. 아직 출제 안 되는데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잖아요. 위탁한다 그럼 틀립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가능은 하지 않냐.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예를 들어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오, 이런 식이죠.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의 업무를 부동산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오, 이렇게. 근데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 군데? 두 군데. 시험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근거리니까 두 군데.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러면 학교가 없어져, 학교. 학교 X죠. 학교는 시험을 안 봅니다. 학교는 뭐? 시험을 안 봐. 교육증만 있어요. 교육은 3개, 시험은 2개. 학교 X 여기는. 자, 시험시행 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업무를 두 군데 위탁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험시행 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했으면 그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호시하라 이런 말도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거죠. 이걸 우리 금제에서 배웠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자, 위탁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험은 두근거리니까 두 군데, 부동산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거죠.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게 잘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총 6가지가 있는데 뭐 특히 2개씩 묶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2번, 4번, 6번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겠어요? 재교부, 여기도 재교부, 여기도 재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재교부 신청은 다 들어가는군요. 그럼 시험에 뭐 할 사람, 응시할 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경우에요. 여기를 자, 국토부 장관 X라고 쓰시고 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아니고 국장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 시험에 응시할 자는 지자체 조례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딱 6가지만 들어가요.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격증을 처음으로 받을 때 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거지. 뭐 휴업신고, 뭐 고용신고 다 X입니다. 그런 것도 출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쪽에 문제 풀어볼까요? 30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수수료 납부를 다 골라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좋아. 니은은요? 그렇지. 국장이 시행하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X. 등록 신청. 그렇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좋아. 기역과 디귿과 니을 3번이다. 자, 간단한 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포상금이 올해 되게 중요해요. 포상금이 일부 이번에 신설된 게 있습니다. 신설된 게 뭐냐. 일단 이들을 신고 고발하거든요. 고발하는데 이번에 4번과 5번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험입니다. 작년까지는 1, 2, 3번만 있었어요. 4번, 5번이 신설되었는데 자, 누구를 신고 또는 고발할 것이냐. 누구를 신고 고발해야 포상금을 줄 것이냐 이거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3-3. 그렇지. 무. 그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죠. 거짓 부정 등록한 자는 3-3이에요.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했으니 3-3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주는 거예요. 무거 3-3, 3-3. 그럼 여기 등록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어요. 양도 대여한 자도 있고 양수 대여받은 자도 있으니까 3번만 쪼개면 8명 나와요. 등록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자격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1-1. 자, 무거 양양양양. 무거 양양양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 양양양양. 이건 1-1이죠. 4번에서 주의할 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한 거죠. 1-1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뭐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이런 거 빼먹었을 때 뭐 그걸 신고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또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개공을 신고했을 때는 안 줘요.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형벌 대상자들이야.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이에요. 3-3, 3-3, 1-1, 1-1, 또 3-3. 부동산 거래처 교란행위가 뭐예요? 꾸단과 5가지죠.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 꾸단과 5가지. 꾸미는 거, 단체, 그다음에 개공의 업무 방해 행위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7가지야. 이것만 7가지. 이것만 7개입니다. 이 중에 골라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오, 이렇게 해야 돼.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의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 있다. 5가 됩니다. 다. 자, 그렇구나. 되게 많아졌네요. 보면.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박스 문제. 다음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무, 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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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그다음에 교란행위 7개. 이것만 골라야 되죠. 여기 없는 사람 찔러줘, 안 줘? 안 줘. 예를 들어 직접 거래 찔러줘? 안 줘. 복비 초과 다 안 줍니다. 아무리 찔러라. 2종 등록한 자, 2종 소속한 자, 사무소 2개 둔 사람 아무리 찔러봐 안 줘. 뭐죠? 음료수죠. 음료수. 그냥은 못 보내지. 고마웠는데. 자, 이 사람들만 찔러야 포상금을 준다. 뭐 어디에 신고할 거냐? 어디에 신고할 것이냐 이거지. 자, 뭐 예를 들면 신고 고발 정서 등록 관청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이잖아요. 신고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등록 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도 돼요. 구체적으로 뭐는 어디에 신고하고 뭐는 어디에 신고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건 신고센터가 받죠. 국장이 한국부동산원의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하잖아요. 여기에 신고 3군데다 신고 고발하고 자 고발했을 때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 등록관청만 줍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신고 고발은 3군데 포상금의 지급은 누가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등록관청만 지급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다 틀립니다. 당연히 얘네들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미 발각됐으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한하여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소 제기라는 단어의 뜻은 검사가 형사재판을 신청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 신청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무개를 구속 기소했네. 불구속 기소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기소했다는 건 형사재판 신청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검사가 봐주는 거예요. 죄는 있어 없으면 포상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죄는 있는데 검사가 이렇게 봐주는 걸 기소유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지능이나 선량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공소제기나 기소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제기가 들어갔다면 형사재판을 하는 거잖아. 형사재판의 그 결과는 따지잖아요. 결과는 따지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포상금은 다 줘요. 공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됐으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주는 거지. 근데 심지어 뭐 받아도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준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무혐의 처분하는 거, 무혐의 처분하고 무죄 판결하고는 달라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하는 거, 검사가. 너 죄 없는데 왜 들어왔니? 가. 이 무혐의 처분. 그럼 당연히 안 주지. 근데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 되어서 무죄 판결 받은 거니까 이건 주는 겁니다. 그냥 무죄 판결 그래도 줍니다. 예를 들어 뭐 갑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포상금 준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준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다른 데다 내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등록관청에 내야 돼요. 수사기관 아니에요. 신고센터도 아닙니다. 포상금은 누구만 줘? 등록관청만 주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됩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조회합니다. 조회가 되면 등록관청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조심할 거. 지급 결정 누가 한다? 등록관 주는 데서 결정하지. 지급 결정 수사기관이 한다. X. 그리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주는 거야. 결정 1 다시 결정 1 결정 1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주는데 얼마 주느냐? 한 건당 50만 원 의로하니까 두 건은 100, 10건은 500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다음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뭐를? 일부입니다. 전부라고 두 번이나 나왔고 국고에서 협회, X, 시도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외우세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조 비율은 1부니까 100분의 50 이내에 1부니까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거지. 굉장히 유치한 단원이고요. 굉장히 말장난이 심한 단원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데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구나. 둘이 같이 왔다는 얘기잖아.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자기가 같이 갈래? 같이 갔단 말이지. 같이 가면 균등 배분. 반띵하면 반띵. 웬만하면 혼자 가세요. 반띵. 다만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주는 거니까 친구야 같이 갈래? 10,000원 줄게. 그래서 49대 1 이게 신청하면 49대 1로 준다는 거죠. 다만이 이제 예외잖아, 예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내야 되겠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는 경우 배분액 합의가 없는 한 어떻게 균등히 지급한다. 5 이렇게 되는 거죠. 배분액 합의가 있더라도 균등히 지급한다. 그러면 X가 되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이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 고발이라는 건 한 사람 9시에 꼬린 한 사람 9시 10분에 꼬린했다. 그럼 9시만 주는 거지.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건수에 따라 균등이라고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올해 포상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포상금.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포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30회 나왔던 문제거든요. 옳은 걸 찾아보세요. 한 건당 얼마? 50만 원 X.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다 주잖아. X. 3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어디가 드렸죠? 그렇죠. 시도가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굉장히 치사해요. 그 다음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해라. 정확하네? 정확하고. 2건 이상일 때는요. 공동으로 신고하시 아니면 균등해 준다고. 2건이면 최초로 신고받은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고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 문제는 뭐냐? 포상금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27회잖아요. 나온 게 24도 나왔지, 25도 나왔지, 27도 나왔어요. 3번이나 출제된 겁니다. 포상금 계산 문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쉽게 풀어요.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액수를 계산하시오.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거짓 부정 등록. 이건 제대로 신고했네.
A도 신고했고 B도 다 각각 고발, 2명 고발했고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그러면은 B를 신고한 건 안 주겠네. 그래서 갑은 이렇게 쓰는 거죠. 한쪽에다가 갑은 실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네. C를 신고했는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준다 안 준다? 준다. 공소제기는 된 거니까. 그럼 을은 50. 3.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합의 없었구나. 합의 없이 둘이 공동으로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했다고. D는 기소유예. 그러면은 당연히 갑은 25, 을도 25가 되겠지. 그 다음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고 있는 E를 을이 신고했고요. 이어서 갑도 갑이 한 발 늦었네. 갑도 E를 신고했는데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주죠. 그러면 먼저 신고한 누구만? 을만 50이다.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더하는 겁니다. 자, 갑은 75, 을은 1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A, B, C, D, E 전부 다 신고 고발 전에 발각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야 주는 거잖아. 이미 발각돼 버렸어. 그럼 또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황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누구는 미리 고발해, 누구는 미리 적발됐고, 누구는 미리 발각되잖아.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칙도 끝났고 이제 행정처분 들어갈 텐데 행정처분 정리 좀 할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를 먼저 봐야 되니까 우리가 행정 종류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뭐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그냥 중개업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죠.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공에게만 주는 영업 정지를 말하죠. 자격 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누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죠. 처분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주는 것이고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절등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절등치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증 대여. 등록증을 대여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등록증을 대여했다.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럼 X.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뭘 줄 수도 있어요? 업무 정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O, 업무 정지할 수 있다도 O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업무 정지만 주는 건 따로 있죠.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다음 우리 거래동사업자 지정 취소는 앞에서 배웠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국장이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하시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이죠.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행정처분을 다 골랐더니 자격 취소, 절등치, 임등치, 업무 정지 이렇게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공에게 줄 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만 있어서 자격 취소는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자격 공통이고 그다음 개공에게 주는 건 3개, 소공에 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작업도 하시게 된다. 예를 들어 자격 정지를 이제 곧 우리 다 외웠죠 이미. 금이둘 서서 확인인 이렇게 외우잖아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개공이 위반했을 땐 임등치. 자, 이종소속은 개공일 땐 절등치입니다. 거짓기재 둘계약서는 개공일 때는 임등치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업무정지입니다. 확인설명 위반은 개공일 때는 500과로 따로 만들어져 있죠. 인장 이것도 이제 업무정지가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작업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놓은 거 예를 들어서 33조 1항을 위반했다면 금지행위니까 개공일 땐 임등치, 소공일 땐 자격정지 이렇게 되면 너는 줄 게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거짓기대 둘계약서에서도 개공일 땐 임등치, 소공일 땐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그럼 개공인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절차인데 사전 절차, 사후 절차. 일단 정리하고 일단 문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격 취소는 4개 다 있어. 풀옵션.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시작.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행정처분의 종류입니다. 자격 취소,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풀옵션입니다. 다 있습니다. 자격 정지는 다 없어. 다 없는데 여백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X지만.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만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만. 업무 정지는 다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청문만 있고요. 그러면 청문은 취소인 다 있는 거잖아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업무정지 청문은 X. 국장 지정 취소할 때 청문이라 O. 이렇게 되는 거죠. 이따 다 나올 내용이에요. 다음 자격 취소는 보고 통지 자격 취소만 있는데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구나. 자격 취소되면 우리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다른 시험청 기관장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세요. 이걸 이제 살짝 자격 정지라고 되게 잘 나오죠. 되게 잘 나오고. 그다음 반납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정지는 반납이 없구나. 반납이 없구나. 사유서는 뭐냐?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에요. 분실한 사람은 사유서를 써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4개 다 있고요. 등록 취소는 청문하고 반납만 있고 그다음 지정 취소는 청문만 있더라. 이쪽만 배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자격 취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는 소공에 대하여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절동치라는 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업무 정지할 수 있다. X. 이거 조심해야 돼. 절동치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O고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X다. 그다음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그다음 순수 업무 정지. 순수는 제가 지은 말이에요. 업무 정지만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절동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 업무 정지할 수 있다. X. 임등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네, 순수 업무 정지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3, 4, 5번을 잘 아셔야 된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들어가 봅니다. 자격 취소 4가지. 부양지역. 자, 부양지역.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3-3에 처한다. X라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왜 문제를 내냐? 자, 나중에 절등치에 보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나오거든. 거짓 부정 등록했으면 이 자는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했잖아. 그러니 절등치에다가 형벌 3-3을 때리거든요. 이거가 헷갈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만 딴 거는 아직 중개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 자격 취소지만 형벌은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 취소의 형벌은 1-1.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 비교해 볼 때는 개공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습니다. 등록증을 양도했습니다. 등록증을 대여했습니다. 절동치 1-1이다. 가끔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성명이 뜨면 자격 취소로 골라야 돼요? 절동치로 골라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 헷갈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격 취소를 모두 골라라.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O로 풀면 돼요. 절둥치를 모두 골라라.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O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가 자격 취소인지 절둥치인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예를 들어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O. 물어본 데 답하시면 돼.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O. 이게 다 맞다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헷갈리진 않아요. 자,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절둥실 다실. 비슷하죠. 양. G. 자격 취소는 G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격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아까도 나왔지만 소공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만 있단 말이에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했으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자격 취소밖에 없지 뭐 갈 데가. 바로 자격 취소죠. 또 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다, 보조원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그것도 다 자격 취소다. 그런데 이와 달리 또 계공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절둥치입니다. 또 자격정지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어. 협박죄, 절둥치. 우리 절둥치 있잖아요. 해결거, 양이쥐체 이런 게 있잖아요. 해결거, 양이쥐체에서 G. 이것도 G, 이것도 G. 업무정,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절둥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이 들어가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자격 취소. 다 자격 취소고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하면 절둥치.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키면 절둥치. 협박죄 절둥치. 징역은 징역인데 반드시 어떤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게 포인트죠.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법 징역 해보세요. 시작. 이법 징역, 이법 징역, 이법 징역입니다. 이법 징역. 중개사법 위반이나 징역형 받은 경우 자격 취소니까 이렇게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절대 자격 취소가 아니라는 것도 잘 나옵니다. 이법 징역. 자, 자격 취소 네 가지. 부양지역. 자격 취소는 할 만해. 다음 이어서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처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권자. 일단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무조건 누가 한다?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경기도의 어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여기에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소공이다. 이자가 자격 취소 사유에 걸린 거야. 근데 자격증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이분이 바로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이분이 청문도 하고 취소도 하고 여기 반납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자격증을 어디서 땄어? 강원도에서 딴 거예요.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로 이사 와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죠. 그럼 경기도지사는 뭐라 부르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조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 청문 받으러 언제 강원도까지 가냐 이거지. 가는 여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가는 내내 마음고생하고 도착했더니 우연히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야, 너 웬일이냐? 나 자격 취소 받으러 왔어요. 또 개망신다고.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청문은. 그래서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처분을 하는 게 아니야.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분이 모두 이행한다고. 그리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다. 그럼 이분은 때리기만 한다 이겁니다. 때리기만 한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게 누구냐? 이분이다.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다. 이분은 때리기만 한다고. 때리기만. 다시 와보면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무조건 누구?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요. 다르면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하라. 이거가 이제 문제되는 건데, 자,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를 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오, 이런 게 잘 나와요. 뒤에를 빼고 내는 거죠. 뒤에 빼면 왠지 모르게 틀려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그래도 맞다. 이걸 틀리게 낼 때는 이렇게 내겠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뭐. 두 개 다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틀렸어요? 그렇죠. 앞, 뒤가 바뀌었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지. 앞뒤가 바뀐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격 취소 절차. 자격 취소는 청문, 여기 보고 통지, 그다음에 반납, 그리고 사유서,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1번은 쉬워요. 시도지사가 뭐 할 때, 자격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해라. 중요한 건 이걸 뭐 시도지사를 바꿀 수도 있어. 국장, 등록한청. 그다음에 자격 취소, 이걸 뭘로 바꿔? 정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정지 청문 X, 자격 취소 청문 O. 그다음 2번이 유난히 중요합니다. 2번이 중요한데,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어요. 그럼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하라. 두 문장이죠. 보고도 하고 통지도 하라고. 그럼 이거는 밑줄 중요하니까 자격 정지 이러면 간단히 틀릴 거 아니에요. 자격 정지 이러면 간단히 틀려버리는 문장이 되는 거죠. 다양한 지문 한번 풀어볼까요? 칠판만 보시면 돼요. 그냥. 자격 취소. 방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는 통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연습해보죠. OX 한번 해보세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 그렇죠. 자격 취소 했으면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해야죠. 잘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뭘로 바꾸면, 자격 취소를 뭘로 바꾸면 자격 정지라고 바꾸면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겠지. 자, 됐습니다. 그럼 이것만 벌써 4개 지문입니다. 4개 지문. 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 이게 뭐가 빠져도 5일 이내에 이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만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격 취소를 다 뭘로 바꾸면, 다 자격 정지 바꾸면 다 틀리는 거죠. 현재 여기에만 8개의 지문이 들어있는 거죠. 8개 지문이.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것도 책에 다 있어요. 자, 여기. 자,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해라. X. 또 시도지사 자격 취소 한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해라. O. 시도지사 자격 정지 조심해야 돼. 자격 정지인데 국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5까지 나오는구나.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네요. 되게 다양한 지문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2번 문장입니다. 자, 3번. 자격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며칠 안에 7일 안에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 취소를 뭘로? 정지, X. 숫자, 5일 보고 7일 반납, 바꿔치기. 어떻게 외워요? 5일 보고 7일 반납. 뭐라고요?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가능하죠. 5일 보고 7일 반납.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에 반납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 가야 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나옵니다. 결국 반납하러 가야 된다. 4번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반납 대신해서 뭘 써주세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격 정지로 갑니다. 자격 정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아까 다 나왔죠. 시도지사는 몇 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소공에게. 자격 정지는 금, 이, 둘, 서서, 확인인. 금리 두 개, 서서, 확인해. 이런 거죠. 금리 둘, 서서, 확인인. 자격 정지 제일 중요한 건 금이 둘이에요. 금이 둘. 자, 금지행위. 우리 전자 시간에 배웠던 금지행위. 판매, 명수, 관직, 상투, 꾸단 중에서 골라냅니다. 금지행위라고 안 냅니다. 자, 판단, 매매업,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인용하게 했지. 중개 보수를 초과해 금품받았지. 판매 명수. 양도할선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지. 직접 거래했지. 쌍방들이 했지. 미등기 전매 중개하는 투기 조정이겠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하는 투기 조정이겠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는 거지. 단체 구성하는 거지. 이 중에 골라 나옵니다. 1번만 10개입니다. 금지행위. 이 문제 풀다가 자격정지 골라라. 기업번,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행위. 금이 둘. 자격정지. 중개의뢰가 직접 거래. 금지행위. 금이 둘. 자격정지. 그다음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건 2종 소속이죠. 2종 소속은 자격정지. 어차피 자격 취소 아니면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에 거래했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짓기재 둘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둘계약서. 거짓기재 둘계약서다. 금이 둘. 이게 자격정지 포인트예요. 다음 소공이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좋아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또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서서 확인인. 이건 쉬워요. 다 자격정지로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이쪽으로 좀 와볼까요? 여기. 앞에서도 다 연습했던 건데 전속중개계약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확인설명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거래계약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이건 다 업무정지지 자격정지 아니다. 소공 네 거 아니야. 근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업무정지도 O, 자격정지도 O다. 여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만 들어간다는 거지. 교부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은 건 네 것이 아니야. 이건 소공 개공 거야. 네 거 아니야. 다음 자격정지 7가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비교가 될 것이냐 이거야. 비교가 될 것이냐. 자, 금지행위는 뭐? 임등취.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화. 개공의 2종 소속은요. 무려 절등치나 됩니다. 절등치. 이 절등치 깜인데 너에게 줄 건 자격정지밖에 없는 거야. 절등치 깜인데 자격정지밖에 줄 게 없는 거지. 다음 거짓기대 둘계약서, 임등취. 우리 개공 외울 때는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취.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취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건 둘 다 업무정지죠. 뭐. 업무정지. 특히 5번, 이거 6번 주십해야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던 근거 자료에 제시 안에서 개공일 때는 500과죠. 인장은 무조건 정지. 인장 정지. 그래서 개공이 센 건 너도 6개월. 개공이 약한 건 너도 3개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소공의 자격정지 기준. 그러니까 이제 자격정지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2번, 3번을 좀 비교해 보시면 2번, 3번. 2번은 법률이에요.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는 소공 대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부 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금이둘은 몇 개월? 6개월, 서서 확인인은 3개월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실수를 잘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이때 시도지사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떴어. OX? O로 풀어야 돼요.
전부 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기준 기간은 이렇게 뜨면 그때는 3개월이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기준 정확하게 자격정지 기준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3개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자격정지 사유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6가지, 7가지 전부 다 어차피 이건 다 6개월이니까 안 헷갈리겠지만 3개월짜리 있잖아요. 전부 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면 다 맞아요. 구체적으로 자격정지 기준 기간이 얼마냐 물어볼 때 이건 3이다, 6이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네, 답하시는 거고 그다음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필수 등을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더라. 가중경감. 그러나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 6개월 초과할 수는 없다고. 2번, 3번 비교해 보시고 그럼 1번은 뭐냐? 1번은 잠깐 이쪽으로 또 와볼까요? 자, 이건 자격정지인데 아까 다 해드렸던 거예요. 자격정지 사유를 개공 위반했을 때 아까 뭐였지? 다시 한번 복습. 임등취, 절등취, 거짓기를 숨겼어. 임등취, 서명 날인 안에서 업무정지, 업무정지. 확인설 500과 이건 인장 무조건 정지. 자, 근데 문제는 분당구 여기가 이제 시군구잖아. 시군구.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여기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었어. 내가 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자격 정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되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이거예요. 통보하면 이분이 사무소 시도지사면서 교부한 시도지사면 이분이 자격 정지 처분하는 거고 이분이 이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면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 통보하여 이분이 자격 정지 여기 이제 정리라고 해야 되겠지. 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겁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면 내가 때릴 수 없으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이거야. 이 문장입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내가 때릴 수 없으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하라. 자격정지 다 했고 이제 문제 두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까요? 자, 자격 취소를 누가 받았어요? 하필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았네. 이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라. 이게 틀린 거예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반납하는 게 아니라고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땐 자격 취소잖아요. 형벌 아까 있다 없다? 형벌 없다고 그랬죠. 1-1도 X고 3-3 다 X입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네. 다음 며칠 안에 국장한테 보고해야지. 5일 X. 다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달라요. 그러면 누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거 누구더라? 그렇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받았는데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면 자격 취소 정답.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럼 31회에 뭐가 나왔냐?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의 구분이 옳은 걸 다 골라보자. 자,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으면 자격 취소 사유 맞고 그다음 중개사법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유예된 거니까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소 사유 맞아요.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가 되는 거구나. 그다음 거짓기재의 둘계약서는 금이 둘 자격 정지 맞았어요. 그럼 중개대상물 매매의 배벌은 금지행위잖아.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금이 둘 금 자격 정지 다 맞았네. 그거 다 맞았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또 있습니다. 뒤에 먼저 다 풀어보죠.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 공통인 걸 다 골라볼까? 업무정지, 자격정지 공통, 인장 양쪽 다 정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으면 공통,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그렇지 공통. 근데 교부하지 않은 건 누구 거?
개공 거야. 네 거 아니야. 소공 거 아니야. 앞에 3개. 그다음 자격 정지 절차 22회 옛날 문제지만 되게 괜찮은 문제예요. 자격 정지 절차를 옳은 거. 자, 등록 관청이 자격 정지를 알게 되었어. 그럼 내가 때릴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라. 일단 맞았네. 자, 2번 시도지사는 청문 정지 X.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시도지사 달라. 누가 정지 처분하죠? 정지 처분하는 건 누가요?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죠. 사무소 시도지사가 아니라 때리는 건 무조건 교부한. 그럼 시도지사가 자 자격 정지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 정지가 아니라 취소. 또 자격 정지 7일 안에 자격증 교부한 자격증 반납이니까 정지 X 취소. 정답은 1번. 여기서 이제 여기요. 2번 또 뭐 4번 5번이 바로 청문, 보고, 반납 이쪽이죠. 취소를 다 정지로 바꾼 거죠. 바꾼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등록 취소로 이어지겠습니다.